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도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결국 부동산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더해졌을 때 더 강한 쪽으로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관련된 이슈 첫 번째,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인플레, 또 고금리, 거기에다가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유로와 엔화 가치, 거기에다 또 하나 더해서 중국의 부진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등,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국에 비하면 점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했었나?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되돌아보면 잘 버텨왔습니다. 수출로도 잘 버텨왔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어려움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사상 최초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쉬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내년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잘해도 위기 극복이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의 경제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된 거고, 이 내용들은 비단 어떤 한 군데뿐만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도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받을지 아니면 급매를 아파트로 살지 고민이신 분들, 또는 영끌족인데 이걸 지금 더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고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 또는 1주택자이신데 이거 다주택자 혜택이 있다는 이제 좀 더 다주택자로 돌아서 볼까,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부동산 전략에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둔촌주공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팩트입니다. 가격이 일단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이때 계약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매 제한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매 제한은 8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못 팔고 내려도 못 팔고 익절, 손절 아무것도 못하는 기간이 8년입니다. 2023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 내용을 유추해보면 2023년 초에 나올 부동산 정책 중에 규제지역 해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하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이미 청약이 끝났습니다. 즉 앞으로 실거주와 전매 제한이 규제가 바뀌더라도 둔촌주공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 중 한 분이 둔촌주공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초 발표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게 또 불씨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가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머리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둔촌주공에 당첨된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규제 하나가 해제된다는 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둔촌주공 아파트의 결과가 잘 안 나오길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머리가 복잡합니다. 뭐 그분들이 남 망하면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둔촌주공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이 가격대가 기준이 돼서 앞으로 나올 청약시장의 아파트들이
어떤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많이 낮추겠지만, 만약 이게 성공으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진 게 이제는 고정이 될 확률이 더더욱 커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또 청약시장에만 이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즉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전매 제한이 풀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2008년을 한번 보긴 해야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8년은 금융위기가 있던 그 시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이후부터 딱 2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수준을 보면 정책 개정이 시행되고 나서 전매 제한이 없어졌고,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곳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해줘서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공공주택도 전매 제한을 막 줄여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혜택을 본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판교입니다. 전매 제한 소급 적용을 받아서 입주 후에 바로 매매가 가능했던 곳이 바로 판교에 공공택지에 입주한 분들, 그 중에서도 큰 평수에 입주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이 정말 가능할까? 이번 정부에서 이거는 또 한번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또 뒤집어 봐야 되는데, 이미 이번 정부에서 7월 달에 뭐 대구 수성구 이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때 전매 제한 요건을 소급 적용한다라고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하면, 과거에도 전매 제한 소급 적용이 된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소급 적용시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두 번째, 둔촌주공에 미칠 소식, 바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들 호가가 지금 계속 추락 중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행정구역이 강동구입니다. 그러나 송파하고 또 붙어 있고, 강동구에서 그동안 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쪽 고덕 쪽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보다는 확실히 한 급수 이상 차이가 나는 좋은 위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의 어떤 지금 현재 가격 하락 추세, 이런 것보다는 송파구에 있는 좀 더 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 추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뭐 엘스나 리센츠 이런 거는 일단 열애로 제껴놓고, 신천동에 있는 파크 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6,864세대, 그리고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 뭐 한강 있고 롯데월드 있고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등등 장점을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곳입니다. 여기 뭐 다들 아시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지금 호가를 보면 84제곱미터가 16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매물 최저가입니다. 실거래가가 여기가 25억 이상 찍힌 곳입니다. 부동산 하락 어떤 초입분만 해도 뭐 올해 초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20억이 뚫리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뭐 지금의 16억 매물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25억에서 16억대로 바뀌었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그럼 뭘까?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까? 그리고 이 하락세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헬리오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주공하고 어쩌면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곳이라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둔촌주공 이전엔 뭐 여기가 가장 이슈가 컸습니다. 여기도 뭐 너무 유명해서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84제곱미터가 15억 4천만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실거래가가 23억대 이렇게 가던 건데 지금 현재는 15억대입니다. 84제곱미터. 둔촌주공의 84제곱미터의 분양가를 보면 13억대입니다. 거기에다 뭐 확장, 옵션, 기타 등등 포함해서 대략 그냥 한 14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둔촌주공 14억. 자, 이제 여러분의 눈에 전체적인 가격대가 한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히 둔촌주공을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 따위에 비교를 하다니 이게 말이 돼? 우리 둔촌주공이 어떤 둔촌주공인데 막
적어도 삼성동 아파트랑 비교를 하든지 해야지 할 거 아니야. 강남 아파트급을 도대체 어디다 비교하고 난리야? 여러분이 설마 하지만 어디에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동산의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모두 다 똑똑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 달아도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거나 뭐 깨달음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열이나 급수를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박애주의자 이지만 요거는 급수를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 부동산은 냉정해야 하니까요. 파크리오 1순위, 헬리오시티 2순위, 올림픽 파크 포레온 3순위입니다. 지금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면 파크리오 16억대, 헬리오시티 15억대, 둔촌주공 14억입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가격대 형성은 이렇게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즉 둔촌 주공으로 지금 현재 기준 큰 시세 차익은 안 보인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파크리오가 만약에 15억대를 간다면 헬리오시티는 14억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둔촌주공은 얼마가 적정한 수준일까?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제가 지겹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더 깊게 내려갈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그 끝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23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워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동산의 비밀 TV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어떤 부동산 타짜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호객님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